이걸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사실 저 역시 트래픽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약 검색수 15만 키워드의 상품에서 이 업체가 1페이지 상단에 바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네이버 쇼핑 검색 랭킹이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네이버에서 공식 발표한 그 쇼핑 검색 랭킹 지표를 이제 가져와서 편집을 한 것인데요. 이제 기존의 선형 모델 같은 경우는 각각의 가중치 점수들이 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처 A가 리뷰수, 피처 B가 클릭수, 피처 C가 최신성이라고 한다면 피처 B에서 클릭이 높게만 평가돼도 최종 랭킹 점수가 높게 평가되는 이러한 선형 모델로 평가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한 특정 요소의 가중치에 따라 다른 요소들의 점수가 매우 낮아도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어 검색어와의 적합도가 낮은 상품이 도출되거나 검색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뷰징에 취약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기존의 트래픽 업체를 사용해서 순위를 굉장히 끌어올린 그러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사실 저는 이것이 6월 말에 발표를 돼서 2주가 지난 시점에서 이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트래픽 작업으로 상위 노출이 어려운 건가? 라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된 GBDT 모델을 도입한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저는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하나의 그런 모델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이게 상위 노출이 되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직접 제가 실험에 옮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선형 랭킹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욱 정교한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GBDT 모델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즉 GBDT 모델은 이제 아무리 상품 간의 매칭 정확도가 낮은 경우 인기도가 아무리 높더라도 상위에 랭킹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 클릭 대비 리뷰나 판매 지수가 높은 경우 더 상위에 랭크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이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클릭 작업, 즉 트래픽 업체들은 몰락하고 결국에 이제 순수하게 상품 갖고 승부하는 것이 아니냐, 리뷰 갖고 승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트래픽 작업들이 정말 효과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주 동안 지켜보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스토어에서도 실험적인 모델들을 시도를 하면서 실제로 트래픽을 안 쓰고 그리고 실제로 트래픽을 많이 써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랭킹에서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적합도로 보셔야 합니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발표한 부분에 따라서 라이카 카메라를 쳤을 때 파나소닉이 나오고 LG 65인치 TV를 쳤을 때 이노스 TV가 나오고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안 나오게끔 조정을 한다는 거였어요. 이제 라이카 카메라로 검색을 했을 때 라이카 카메라만 나오게 됩니다. 즉 카테고리든 제조사 브랜드, 속성 태그 이런 것들을 잘 기입하지 않으면 이제 상위 노출이 될 수 없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 요소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정성적으로는 단순히 클릭이나 매출이 높다고 검색어와 적합도가 떨어지는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는 빈도가 감소했으며 검색어의 노출 성과 지표도 좋아졌습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인기도나 트래픽은 이제 효과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사실 저 역시 트래픽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약 검색수 15만 키워드의 상품에서 이 업체가 1페이지 상단에 바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스토어의 상품이 최신 등록한 제품이고 구매도 좋고 리뷰도 좋아서 올라간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리뷰 수가 3개밖에 안 됩니다. 구매 건수도 굉장히 적죠. 제가 솔직히 이 스토어를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통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에게 실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트래픽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던 업체예요. 그런데 이 업체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상품들이 다 순위를 날아갔어요. 근데 이 업체가 다시 새로운 스토어를 만들어서 트래픽을 엄청 쏘면서 결국에 다시 상단으로 바로 올려버립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트래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효과도 좋습니다. 하지만 왜 트래픽은 온라인에서 없어질 수 없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프라인 매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은 인기가 많은 식당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 식당이 인기가 많냐 없냐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몰리고 이런 것들로 지표를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스마트 스토어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한 플랫폼들이 트래픽 작업, 즉 클릭, 유튜브나 인스타로 치면은 조회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인기가 좋다 이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거는 트래픽, 즉 클릭 부분인데 이것을 제외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 상품에 관심이 있고 몰리고 이 부분들 평가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은 온라인에서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트래픽에 의존하면 안 되겠죠. 이제 네이버에서 트래픽 어뷰징 신고를 하는 칸이 생겼고 트래픽을 사용해서 실제로 날아가는 업체들도 존재했습니다. 결국에 이 얘기인 즉슨 트래픽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이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갑자기 구매나 리뷰나 상세 페이지나 상품력 자체가 좋지 않은 업체들이 갑자기 상단에 노출된다고 해서 경쟁 업체들이 이 제품을 자연스럽게 느낄까요? 이 제품은 당연히 트래픽을 써서 올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신고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뭐 트래픽 업체가 잘 관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날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예 안 걸린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상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순위를 올렸다고 해서 이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냐, 내 스토어가 날아가더라도 다시 이 스토어를 만들 수 있냐, 이 부분을 본인이 파악하시고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매 전환 및 리뷰 유도는 필수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사용자 클릭 대비 리뷰나 판매 지수가 높은 경우 더 상위에 랭크될 수 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클릭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리뷰나 판매 지수도 높여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리뷰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겠죠. 뭐 커피 쿠폰을 준다든지 사은품을 추가로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리뷰나 구매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마케팅으로 유입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공들인 제품이 트래픽 어뷰징 신고로 날아간다 라고 했었을 때 내가 다른 마케팅 수단을 이용해서 바로 또 스토어를 만들 수 있는지 내가 다양한 마케팅으로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토어의 예는 이 스토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토어가 날아가고 나서 또다시 똑같은 작업으로 새로운 스토어를 만들고 이렇게 다시 판매를 올리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하나의 방법에만 자꾸 의존하게 되면 트래픽이 무너지는 순간에 내가 다른 마케팅에서 유입을 끌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마케팅이라 하면 정말 많아요. 쇼핑 라이브, 네이버 카페,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과연 내가 거기서 추가적인 마케팅을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러한 마케팅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최대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발표가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공정하게 싸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상품 순위가 올라갔나요? 올라가셨다면 정말 다행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시던 것처럼 충분히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카테고리마다 기준점이 다르고 적용되는 트래픽의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맞다 그르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트래픽 작업을 쓰는 것들이 굉장히 무서움으로 다가갈 수도 있어요. 내가 판매를 하면서 열심히 쌓아왔던 그런 구매 건수, 리뷰 수 이런 것들이 모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 역시 트래픽 작업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상품 순위가 떨어지는 것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6월 말에 쇼핑 검색 랭킹 변화가 이뤄지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다뤄졌어요. 저도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봤지만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드러내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없다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것이 하나의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래픽을 쓰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쓰고 단순히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구매 전환이나 리뷰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들에서도 내 상품 유입을 끌어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결국에 트래픽을 쓰더라도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상세 페이지도 제대로 만들지 않은 채 트래픽을 쓰게 된다면 다른 업체의 먹잇감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트래픽을 쓰는 업체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에 공정한 경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기분이 나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트래픽을 쓰는 업체 역시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프로그램적인 준비도 많이 하고 또 알아보기도 많이 하고 비용도 많이 씁니다. 이러한 부분들 역시 굉장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서버가 날아갈 것까지 감당하면서 결국에는 실행에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순히 나쁘다 좋다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분명히 트래픽이라는 부분은 빠질 수가 없는 거고, 그랬었을 때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